네, 안녕하세요. 릭스 IH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7시부터 출근 끝내고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2021년 12월에 점수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라이팅과 관련된 진짜 꿀팁하고 왜 여러분들이 기출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려드리고, 그 다음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첨삭을 이렇게 받으시면은 즉시 중단하세요. 스피킹도 이런 비슷한 퀄리티라면 중단하는 토픽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보고 판단해보죠. 제가 시험 봤던 거는 이제 전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는 라이팅 태스크 2 같은 경우는 이 CT 토픽이 나왔고 원 라인이 나왔고요. 저희 한 학생 중에는 이제 6.5가 바로 나오거나 이제 7이 나온 학생 중에는 태스크 2 트래픽 토픽이 나왔고 원은 이제 바 차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기출과 함께 동등하게 나오는지 그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교 부설에 있는 랭귀지 센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인되어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스테이스쿨에서 일하시는 티처, 라이팅 티처인데 그분께도 받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잘못되어 있거든요. 엄청 불성실한 첨삭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만에 잠깐 첨삭을 했는데 점수가 0.5점 올랐거든요. 근데 되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옆에 코멘트 보이세요? 이게 진짜 영국 원어민이 해줬던 첨삭이라는 게 믿기십니까? 저는 안 믿겨요. 학생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했었을 때 이제 되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점수가 안 는다. 일부러 영국까지 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첨삭을 6개나 냈는데 하나밖에 첨삭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다가 그나마 받은 첨삭이 이거예요. 한 문단에 최소 코멘트가 5개는 있어야 되고 어휘, 문법, 그 다음에 문제 응답성, 연관성과 일관성, 즉 논리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전혀 애매모호하고 그 웰던만 써주면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첨삭은 절대 받지 마세요, 여러분. 최악입니다, 최악. 아니 진짜 아이디어적인 거는 고사하고 저 디클라인인지 이클라인인지 저거는 사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한국인 선생님도 알 수 있어요. 저게 자동사, intransitive verb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거든요. 저런 것도 못 잡아줘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피킹도 첨삭 한번 그 큐카드 보세요. 큐카드가 기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캠브리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쓴 거거든요. 당황스럽죠? 네, 그냥 요거 캠 13, 14, 15, 16에 있는 거 그냥 한 거예요. 저는 기출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IELTS를 꼭 따야만 하는데 단기간에 따야 된다. 예, 저도 호주에 오래 있었고 영국에도 경험이 있었지만 절대 비추합니다. 알겠죠? 왜 라이팅이 5.5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100날 100장, 200장 써봤자 점수가 6 이상 혹은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은 7을 원하거든요. 근데 7 이상으로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쓴 만큼 첨삭을 받고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이 제시 안 되는 선생님이라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돈이 아깝더라도. 선택도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분이 하신 결과물들을 좀 보시고 수업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좋다 안 좋다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본인이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좋다더라, 그냥 마냥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겠죠. 한 달 동안 받은 첨삭의 횟수입니다. 제가 이제 제 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첨삭을 하는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총 36페이지를 썼어요. 총 10회 수준에서. 그래서 10회 기준 라이팅 첨삭을 받았고요. 모두 라이팅 기출로 썼어요. 그래서 덕분에 라이팅 기출에서 나온 걸로 첨삭을 받고 점수가 7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6.5도 나오고요. 원래는 5.5 수준이었어요. 지금 이 토픽에서 나온 게 이제 교통 토픽이거든요. 트래픽 컨제스션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지 혹은 서브웨이 라인 혹은 레일웨이 라인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지, 즉 퍼블릭 트랜스포트죠. 근데 이제 그 토픽을 이 학생이 썼어요. 그리고 실전 기출에도 똑같이 나온 걸 첨삭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인트로랑 그 다음에 오버뷰, 즉 인트로랑 보디랑 컨클루전을 잘 썼어요.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코멘트를 계속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써야 더 좋을지, 어떤 유의어를 써야 더 좋을지
문법 변화는 뭐가 있을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학생이 decrease traffic jam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traffic jam은 traffic congestion이라고도 하고 grid lag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외의 표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decrease는 뭐 minimize 혹은 prevent 혹은 suppress 혹은 curb, 이제 억제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용법들을 한 문단 안에 5개씩 넣어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로의 개수를 늘려라. 그래서 increase the number of the road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expanding the size of 혹은 expanding the scale of the road 혹은 roads라고 써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피킹이건 라이팅이건 계속 고쳐주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한 문단 안에 최소 5개의 아이디어 변경이라든지 응답성도 좀 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building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도 뭔가를 건설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 같은 경우도 명사 형태, building, constructing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그런 표현도 the installation of subway lines, railways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서브웨이를 타게 되면 수용력이 늘어나는 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보통 accommodate나 아니면 동사 형태로 많이 써요. more passenger라든지. 그렇게 쓰지 마시고 capacity가 larger 하다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서브웨이는 제 시간에 도착을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being on time이라든지 아니면은 accurately 이런 부사를 써요. 그러면 그 표현도 punctuality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란 얘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 물론 이렇게 템플릿을 같이 공략을 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고득점인 경우는 이렇게 섬세한 첨삭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또 이동 중에 찍게 되었습니다. 보너스 토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이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혹은 혼자밖에 공부를 못한다,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꿀팁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팅을 또 잘 쓰려면 어휘가 근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 어휘를 공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출 어휘를 공부하는 만큼 어휘 실력이 이미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보캐풀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줘야 되고 이미 완성이 조금 돼 있을수록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단어도 이제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단어, 오른쪽에 있는 단어 유의어로 같이 엮어줘서 기출 어휘로 외워주시고, 캠브리지 기출 어휘를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팅 기출을 이제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로 그 기출 어휘들이 다 연결이 돼 있을 텐데,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어떤 어휘를 썼지?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여러 문제들을 좀 보세요. 하나만 외워서 하나만 공부하는 그런 방식, 학원에서 보통 많이 하죠. 학원에서 일주일에 태스크2 2개, 3개 나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어떤 기출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기출이 총 40개 혹은 7점 이상은 80개 정도 준비를 해볼 건데, 그 기출에서 본인이 어려운 토픽들을 골라서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거. 기출들이 쭉 이렇게 있고, 그 기출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하지 마라. 학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공부 안 는다. 본인이 어려운 토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출 순서에서 라이팅 태스크 2는 항상 argument, discussion, 그리고 cause and solution, 그 다음 cause and effect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태스크 1 같은 경우, 아카데믹 같은 경우는 바 차트, 테이블, 파이 차트, 라인, 그리고 다이어그램하고 맵 순서대로 해주세요. 알겠죠? 이것도 제 영상에 다 있으니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준비를 하시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템플릿도 만들어 놓고 첨삭 과정에서 여러분께 더 맞는 템플릿을 완성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릭사일치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혼자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꿀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스피킹도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스피킹 같은 경우도 반 이상이 이제 똑같이 잔류하거나 혹은 반 정도가 잔류하기 때문에 계속 90여 기출을 공부하시고 1, 4월 기출, 즉 1월 말쯤에 다시 또 스피킹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그때 또 구매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1대1 레슨이라든지 출강 문의,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PDF 구매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릭스 IELTS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